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며 한때 1달러당 1487.6원이라는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의주시해 온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에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둔 수치입니다. 이러한 환율 수준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었던 것으로 그 이면에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차별화, 자본 유동성 심화, 산업 구조 전환 등 다층적인 압박 속에서 한국 경제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실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온 투자자로서 저 역시 현재 여러분이 느끼고 계실 불안과 혼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산을 매각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할지 아니면 잠재된 기회를 포착해야 할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이 중대한 기로에서 우리는 환율 변동의 핵심 논리를 먼저 명확히 파악하고 현재의 경제 펀더멘털과 정책 방향을 결합하여 명확한 투자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먼저 이번 원화 가치 하락은 우연한 단기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모순과 단기적인 외부 충격이 맞물린 결과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핵심 동력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온 반면 한국은행은 경기 성장 압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금리 차이로 인해 글로벌 자본은 달러 자산으로 유입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원화의 지속적인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자본시장의 해외 투자 열풍은 환율 압박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들까지 해외 자산 비중을 계속 늘리면서 달러 수요가 직접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수급 측면에서 원화 환율을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025년으로 예정된 한국의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입니다. 이는 자본 유출의 장기적 변수로 작용하며 원화 환율을 중장기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 충격 측면에서는 글로벌 교역 증가세 둔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 이탈 등이 원화 약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21일 하루에만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순매도액이 2조 8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의 악순환은 원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 선에 육박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우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충격은 인플레이션 압력의 고조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며 특히 한국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와 에너지 품목의 가격 상승은 이미 산업 전반으로 전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원화 약세의 영향으로 향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당초 예상치인 1.9%에서 2.1%며 심지어 2.3% 안팎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확산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깊은 영향은 내수 회복의 저해로 나타납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향후 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민간 소비의 회복 리듬이 크게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외화 부채가 많거나 수입 생산재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경영 비용과 재무 리스크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국내 투자 규모를 줄이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다시 국내 경기 성장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의 상호작용이 부정적 순환을 형성하며 증시 성과를 억누르고 원화의 약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은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에
엄중한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는 복잡한 국면이지만 우리에게 대응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한국 정부와 관계 당국은 이미 일련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행보는 시장의 신뢰를 불어넣는 동시에 우리의 투자 결정에도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정책 도구 측면에서는 당국의 구두 개입이 우선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여러 차례 과도한 원화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환율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비록 구두 개입이 시장의 수급 관계를 직접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시장 심리가 극도로 예민한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신호는 시장 기대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공포에 기반한 달러 사재기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개입 조치가 점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조치는 한국국민연금공단이 시작한 전략적 외환 해지 운영입니다. 약 5,450억 달러의 해외 자산을 보유한 한국 최대 기관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외환 운영은 시장의 강력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시장의 피드백에 따르면 해지 운영이 시작된 후 원 달러 환율은 단 이틀 만에 1,445원 근처로 회복되었으며 장중 한때 1,430원 선을 하향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책 개입의 유효성을 충분히 입증한 사례입니다. 직접적인 외환 시장 개입 외에도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 자본 흐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수익을 국내로 환유시키는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자본 유출 압력을 낮추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1,430원 선을 단기 방어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정책 개입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원 달러 환율은 1,400원에서 1,450원 구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회복하거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투자 전략 수립의 중요한 참고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경제 펀더멘털, 환율 변동 논리,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투자자 여러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 전략은 방어 우선, 추세 대응, 정밀 실행입니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전제하에 시장의 구조적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외화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극단적인 편향 사고를 버리고 방어적 해지 및 단계적 배치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맹목적으로 달러를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시장의 원화 약세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정책 개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달러 비중 확대는 오히려 원화 반등 시 수익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외화 자산의 해지 비율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절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 결제 수요나 외화 부채가 있는 경우에만 적정 수준의 달러를 보유하여 비용을 고정하되 리스크 감내 수준을 벗어난 레버리지 운영은 피해야 합니다. 전문 역량을 갖춘 투자자라면 환율이 1,480에서 1,500원 구간에 있을 때 발생하는 단계적 거래 기회에 주목해 보십시오. 정책 개입의 리듬에 맞춰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할 때 원화 롱 포지션, 원화 가치 상승 베팅을 적절히 배치하고 미 연준의 예상치 못한 매파적 행보 등 돌발 리스크에 대비해 엄격한 손절 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엔화 흐름이 원화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 공격적인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쳐 엔화가 약세로 돌아선다면 이는 간접적으로 원 달러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연동 효과를 외환 거래 결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투자의 경우 업종별 차별화 및 종목 선별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환율 민감도가 높은 섹터는 피하고 정책 지원과 산업 고도화가 뒷받침되는 구조적 기회에 집중하십시오. 우선 화학, 철강, 항공 등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업종은 원화 약세로 인해 수입 비용이 급등하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므로 단기적인 투자 기회를 찾기 어렵습니다. 둘째, 수출 주도형 업종이라 하더라도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원화 약세가 이론적으로는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지만 글로벌 교역 성장세가 둔화된 현 상황에서 수출 기업의 실적 개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러로 결제하면서 원자재는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의 경우 환율 효과가 비용 상승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는 정책 지원과 산업 업그레이드의 수혜를 잇는 영역이며 그 중심에는 단연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은 글로벌 AI 자본 지출 사이클이 2026년 한국의 칩 수출 성장을 56%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의 예상 증폭인 23%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한국은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AI 발전의 수혜를 입을 것이며 관련 대장주들은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동반 상승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26년 첫째 주 한국 증시로 유입된 자금이 10억 달러에 육박했는데 주로 반도체 등 기술주 섹터로 흘러들어가 코스피 지수를 글로벌 주요 지수 상위권으로 밀어올렸습니다. 또한 우수한 식음료나 헬스케어 등 내수 소비 업그레이드 및 정책 수혜 섹터도 장기적인 배 가치가 있습니다. 이들은 환율 변동의 영향이 적고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안정성 우선 및 정책 윈도우 활용 전략을 견지하며 우량 채권과 정책 금융 채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공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2026년에 2.0%까지 하향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하락 기대는 채권 시장에 일정 부분 거래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공채와 HA급 회사채를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들 채권은 신용 리스크가 낮고 경기 압박이 큰 환경에서 강한 방어적 속성을 지닙니다. 외화 채권에 대해서는 원화 환율이 안정화되거나 반등할 경우 환차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비중 확대를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십시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중장기 채권 비중을 늘려 자본이득을 노릴 수 있으며 만약 물가 압력이 예상을 뛰어넘어 긴축 기조로 돌아선다면 단기 채권으로 전환하여 금리 리스크를 낮춰야 합니다.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기관의 특수채는 높은 신용도와 산업 성장의 보너스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우량한 선택지입니다. 대체 투자 영역에서는 금과 부동산을 자산 배분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여 리스크 분산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서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자산 가치 하락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줍니다. 전체 자산의 5에서 10% 내외로 금 ETF나 금 선물 등 유동성이 확보된 도구를 통해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물금 보유는 유동성 리스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 부동산 투자의 경우 환율 약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화 가치 하락이 일부 해외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입시킬 수는 있지만 국내 경기 성장 압박과 가계 구매력 저하는 가격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울 핵심 상권의 우량 부동산은 위기 방어 능력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비핵심 지역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 지원을 받는 공공주택 관련 투자 프로젝트는 정책적 수혜를 입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자산 배분 제한 외에도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리스크 관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시장 환경에서 자산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첫째, 레버리지 수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특히 외환과 주식시장에서 고레버리지 운용은 시장 변동성 속에서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단일 자산이나 특정 업종에 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비체계적 리스크를 낮춰야 합니다. 셋째, 시장 동향과 정책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여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본인의 리스크 감내 수준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타인의 투자법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임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원화 환율의 중기적인 향방은 결국 경제 펀더멘털과
정책 간의 힘겨루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의 단기 개입이 변동성을 억제할 수는 있으나 한미 금리 차와 달러 선호 현상 등 구조적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다시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도 확인해야 합니다.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경제 회복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할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은 국내 성장 동력을 점진적으로 활성화할 것입니다. 주요 기관들은 2026년 한국 경제가 2025년에 완만한 성장을 벗어나 1.9%에서 2.1% 사이의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펀더멘털의 개선은 자본시장의 견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투자자 동료 여러분, 환율 1,500원 시대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일수록 우리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태도로 변동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방어에 집중하여 환율 리스크를 해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업그레이드와 경제 회복의 흐름 속에서 구조적 기회를 선점하십시오. 투자는 긴 호흡의 수행입니다. 시장 변동은 늘 있는 일입니다. 단기적인 일희일비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량 자산을 인내심 있게 배치해 나간다면 결국 이 복잡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장 변동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기회를 포착하고 리스크를 피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